안녕하세요. 전주 효인약국 실습생 원광대학교 약학과 임미나입니다. 저는 호흡기 질환과 치료제의 두 번째 주제로 천식과 COPD 환자에 많이 쓰이는 흡입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흡입기는 약물을 공기와 함께 구강 또는 콧구멍으로 흡입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 표적기관에 직접 도달해 전신 부작용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제에 비해 적은 용량으로도 빠른 약효를 낼 수 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천식과 COPD에 쓰이는 흡입기를 성분별로 알아보았는데 저는 형태별로 분류해 진행하겠습니다. 흡입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MDI로 불리는 정량식 흡입기입니다.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약물을 추진제에 의해 에어로솔 형태로 일정량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약물이 분사되도록 밸브를 누르는 동작과 환자가 숨을 천천히 깊게 들여 마시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동작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폐로 전달되는 약재의 양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의 전달 정도는 환자의 흡입기 사용 기술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또는 흡입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정량식 흡입기가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서와 같은 보조 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환자가 흡입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누르지 않아도 되며 약물이 스페이서에 일단 분사된 후 환자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흡입할 수 있습니다. 소아천식 환자에서 사용하기 쉽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4세 미만에서는 스페이서를 연결하여 안면 마스크로, 4세 이상에서는 스페이서에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말 형태의 약물을 흡입하는 건조 분말 흡입기인 DPI입니다. 용기에 담긴 가루 형태 약물을 환자의 자가 호흡으로 흡입하는 기기입니다. 약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흡입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숨이 매우 찬 환자, 폐기능 저하가 심한 COPD 환자, 노령인 환자에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조 분말 흡입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회 흡입량이 캡슐 안에 포장되어 있고 매번 흡입 직전마다 환자가 직접 캡슐을 흡입기에 넣고 깨트려서 흡입하는 기기와 한 달 분량의 약물이 흡입기에 미리 내장되어 있어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1회 흡입량이 흡입기에 장전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블리스터형, 저장형 흡입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캡슐형에는 브리즈엘러, 핸디엘러가 있고 블리스터형에는 디스커스, 엘립타, 저장형에는 터브엘러, 넥스트엘러, 제뉴에어, 스피로맥스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라 흡입기 사용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과 캡슐형의 경우 캡슐을 먹지 않고 흡입기에 넣어 흡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흡입기 사용 시 용기 안으로 숨을 내쉬지 않아야 하며 분말 형태의 약물이 습기에 노출될 경우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흡입구 주변을 물이나 다른 액체를 사용해서 닦지 않고 뚜껑을 닫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무형 흡입기인 SMI입니다. 카트리지를 직접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물을 미세한 액상 형태로 전환하여 MDI와 달리 추진제가 아닌 스프링의 탄성으로 약물이 분사되는 흡입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스피맷이 있습니다. 사용 시 흡입구를 입에 문 뒤 약제 방출 버튼을 누르면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어린이나 스페이서를 사용할 수 없는 중증 또는 급성 환자에 사용됩니다. 앞서 분류한 흡입기의 종류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 표입니다. 성상, 분사 원리, 사용법, 장점, 단점으로 나눴고 각각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우선 MDI의 경우 다른 흡입기들과 달리 추진제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 반드시 3, 4회 흔들고 사용해야 합니다. DPI의 경우 약물 장전과 흡입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쉽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흡기력에 의해 약물을 흡입하므로 충분한 흡입력이 필요합니다. SMI의 경우 MDI에 비해 천천히 분사되기 때문에
분사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리하며 초세립 입자로 분사되므로 인후부에 침착이 적고 약물 전달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카트리지 교체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흡입기를 해당한 제품별로 구분해 놓은 표입니다. 표는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이름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흡입기의 1회 분무 시 포함되는 특정 성분의 함량을 나타냅니다. 엘립타의 경우 렐바는 ICS의 함량을, 아노로는 라마의 함량을 나타내는 숫자로 이것은 제품마다 나타내는 성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렐바 100의 경우 1회 분무 시 플루티카손이 100 마이클로그램이, 렐바 200의 경우 200 마이클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 오른쪽 하단의 연무기인 네뷸라이저는 액체 형태의 약물을 잘게 쪼개어 미세한 입자로 만든 다음 폐 속으로 흡입하는 기기입니다. 휴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흡입 기술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어린이, 노인 또는 흡입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연무기 마스크와 연결 튜브 등은 반드시 세척하여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흡입기 주요 주의 사항에는 먼저 흡입기 각각의 사용법 단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약물이 표적 기관까지 잘 전달되기 위해 흡입기 사용 후 최소 5에서 10초간 숨을 참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1분 정도 휴식 후 투여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흡입기는 약물이 남아있더라도 최초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흡입기를 사용한 경우 입안에 남아있는 약물로 인해 입안에 백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반점이 보이고 목소리가 잠기는 증상인 칸디다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해 입속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칸디다균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매회 흡입 투여한 후 입을 물로 씻어줍니다. 만약 안면 마스크가 부착된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흡입 후 얼굴을 잘 닦아야 합니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흡입기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스마트 흡입기란 흡입기에 블루투스 무선 기술이 내장되어 있어 모바일 앱에 연결해 환자가 흡입할 때의 사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사용자는 GPS 기능으로 흡입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흡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속도와 흡입량, 사용 빈도, 사용할 시간, 패턴, 장소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빈도가 늘어난 경우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의사와 공유하여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 치료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 흡입기는 기존 흡입기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환자에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남용 시 환자에게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식 발작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환자가 천식 발작을 예방할 수 있어 폐 손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선 미국 흉부학회를 비롯해 세계 천식학회 등이 천식 환자에게 스마트 흡입기를 강력히 공고하고 있지만 환자 교육 부담과 보험 적용 문제로 실제 처방률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으며 일부 병원과 클리닉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흡입기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흡입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